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잉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잉님께서는 예전에 시신을 닦는 그런 알바를 한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말로만 들었었지 실제로 뭐 해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도대체 이 일을 하면서 뭐 어떤 일을 겪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아잉님은 귀신을 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셨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잉님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알리니까 이거 너무 떨리는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워낙 뭐 말씀 잘해 주시니까 문제 없을 겁니다 절대.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시신을 닦는 아르바이트를 하신 적이 있다고 맞나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략 몇 년 전 이야기일까요? 이게 아마 94년도, 5년도 이쯤일 것 같아요. 오, 제가 되게 옛날이네. 중학교 2학년 때니까요. 예?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94년이 아니구나. 고등학교 때니까 한 96년? 7년 이쯤이겠네요. 고등학교 때 알바하신 거예요? 진짜 그 네네네. 고수익 알바 때문에? 그렇죠. 와,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문만 무성했어요. 막 술 마시고 한다. 막 이렇게 소문만 무성했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오랜만에 렛츠가 길입니다. 길이 이 일이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이제 겨울방학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저희 집 형편이 그리 좋지를 않아서 제가 이제 방학 때가 되면 항상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때도 당연히 이제 좀 보탬이 되고자 해가지고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이렇게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제가 카페에서 또 알바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카페에서 알바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닌데, 친구 녀석이 저희 카페에 자주 놀러 왔었어요, 커피숍에. 한날은 그렇게 또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말을 걸더라고요. 네. 야, 아잉아, 내 저녁에 고수익 알바 있는데 니 한번 해볼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고수익 알바니까 좀 솔깃하잖아요, 그게. 예. 그래서, 맞나? 고수익 알바? 그 뭔데? 이제 이라고 물어보니까 그 녀석이, 뭐 별거 아니고, 뭐 그냥 병원에서 시체 닦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돌비님 아까 얘기했듯이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주변에서 시체 닦는 알바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맞나? 근데 그게 몇 시에 하노? 이제 물어보니까 저녁 11시부터 1시까지 한다 하더라고요. 짧게. 그래서, 잘 됐다. 그래도 카페 끝나고 나면 시간 비니까 그때 하면 또 돈을 많이 버니까네. 잘 됐다 하고는 그러면 뭐 면접은 언제부터 볼 수 있는데 이제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야, 오늘 바로 볼 수 있는데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 알겠다. 그러면은 내 여기 일 마치고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날 바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 카페 알바를 마치고 그 친구하고 이제 면접을 보러 이제 병원에 도착하니까 저녁 한 10시 반쯤 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딱 들어가니까 아저씨 한 분이 계시던데, 아저씨 저희 면접 보러 왔습니다. 이러니까요. 맞나? 그럼 저 지하에 영안실로 내려가 봐라. 이러대요. 예. 그래서 이제 친구랑 같이 이제 지하로 내려가서 이제 영안실로 갔습니다. 지하로 이제 딱 내려가니까 음. 바로 이제 복도에서 보니까 영안실이 바로 보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영안실 옆에 걸어갔더만은 바로 옆에 사무실이 돼요. 음. 그래서 친구랑 야, 영갑다 하고 이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음. 마침 또 문을 열고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코가 빨간 딸기코 아저씨가 한 명 딱 나오더라고요. 음. 근데 진짜 술 냄새가 진짜 독했어요. 뭐 진짜 몸에 술을 들이부은 것처럼. 그 아저씨가 탁 나오더만 저희를 딱 보고 누구 면접 보러 왔나?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면접 보러 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아저씨가 대뜸 그래?
그럼 나랑 같이 가자 이러더만 영안실로 바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친구랑 저 아저씨 뭐고 이러면서 일단 투덜대다가 그래도 가야 되니까 영안실 따라 들어갔습니다. 영안실 딱 따라 들어갔는데 아저씨가 안치실로 가시더라고요. 네. 안치실 딱 들어가고 뒤에 딱 서 있으니까 아저씨가 저를 보더만 야 너희들 저 6번하고 9번 저 안치실 문 한번 열어봐라 이라는 게요. 그래서 가서 이제 안치실 문을 딱 열었습니다. 문을 딱 열고 나니까 아저씨가 저 하는 말이 야 그러면 너가 이제 그 안에 시체 꺼내서 한번 봐봐 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 뭐 대뜸 뭐 말도 없고 그냥. 그래서 그냥 친구랑 쪼벅쪼벅 걸어가서 안에 있는 시체를 꺼내서 그냥 쳐다봤습니다. 시신을 척 쳐다보고 있으니까네 아저씨가 야 그럼 너가 오늘부터 일할래 내일부터 일할래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당황해가지고 아저씨 그럼 우리 합격한 겁니까? 이러니까 아저씨가 총명하게 마 너 합격했으니까 내가 처음 물어볼 거야 이거 내가 뭐 한다 물어보고 너 이라는 거예요. 오, 세다. 오, 아저씨 세. 네, 근데 기분이 흡수 상한데 그래도 이게 돈이 크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시신 닦는 알바가 예. 그 하루 일당이 그때 당시에 15만원 18만원 이랬었거든요. 와. 그때 당시에도 예. 그게 세니까네 예 그렇습니까 하고는 그럼 합격한 겁니까 하니까 그래 합격했다 이제 하길래 그럼 너 오늘부터 바로 일할래 하길래 저는 예 오늘부터 바로 일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루라도 빨리 일하면 그 일당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 얘기했는데 이제 옆에 있는 친구는 좀 쭈뼛쭈뼛 하더라고요. 어. 근데 일단 내가 한다고 하니까 지도 이제 따라 한다고 해가지고 아저씨가 그러면 너가 거기 있는 시신 꺼내가지고 거기 있는 1번 3번 판에 올려놔라 이러더라고요. 안치실 그래서 1번? 예, 안치실 보면은 저 크게 네모해가지고 1, 2, 3번 제가 적어놓고 있었으니까 네. 그게 이제 시신을 놓는 이제 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저씨는. 그냥 여기 판에 올려놔라 이러길래 이제 친구랑 저랑 이제 판에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아저씨가 또 한 구를 더 꺼내서 판에 올려놓더라고요. 그러다마는 저 약품하고 이제 도구 있는 데서 뭐 부드러운 천하고 뭐 거저하고 약품이 든 바켓스통 하나씩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를 주더만 야 너가 이거 갖고 닦으면 된다 하다만 내가 하는 거 보여줄게 하다마는 그 이제 2번 자리에 서가지고 시신 앞에 딱 서더만 이제 기도를 하세요. 네. 기도를 하더만은 야 봐라 닦는 건 이래 닦으면 된다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만은 그리고 너가 내가 기도하는 거 봤지? 너도 항상 일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잘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곳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해라. 그게 예인기라 이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친구랑 같이 서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이제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닦는데 이게 생각보다 억수로 힘들더라고. 잘 안 닦이기도 하고요. 오, 예. 그래서 그날은 그것만 닦으면 된다 하길래 그래서 그거를 다 닦고 나서 이제 다 닦고 주변 정리 다 하고 이제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저씨를 따라서. 사무실로 들어가니까 이제 아저씨가 일당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시더만 야 너가 내일도 일하러 올기가 하길래 예 내일도 일하러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하고 나왔어요. 예, 병원을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돈도 많이 받았으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막 룰랄라 하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좀 이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니 와 그러노? 이라니까요. 그 녀석이 대뜸 하는 말이 아잉아 니 일 못하겠다 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일 괜찮은 거 같던데 이제 이라고 하니까 그 녀석이 하는 말이 야 내 있다 아이가 야 내 담배 한 대도 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마 이거 뭐 봤나? 나는 못 봤는데 하고 이제 담배를 줬어요. 그래서 담배를 한 대 다 풀어 내리니까 이 녀석이 좀 진정을 했는가 이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녀석이 야 내 사실 있다 아이가 시신 닦는데 그게 눈을 뜨더라 이라는 거예요. 눈을 떴다고요? 예, 시신이 눈을 떴다고.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엄마 그게
얼굴 닦는데 시신이 눈을 뜨더라. 막, 근데 이게, 신발끈 진짜, 그 눈동자가, 내를 쳐다보더라. 내 무서워 죽겠다, 이러는 거야, 이제. 예. 그걸 보고, 그걸 딱 해주니까 이제 동네에서 그 일을 또 한 형이 있었거든요. 그 형이 이제 생각나가지고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동네 키 큰 형이 말이지. 그 형도 영안실에서 일했는데, 한 번씩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우리 한번 해보고, 정 안 되면 그때 그만두자.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녀석이, 좀 쭈삣쭈삣 하면서도 그냥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이제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고, 집에 가 잠자고 다시 또 새벽에 전 신문 배달하고 커피숍 일하고 이제 그날 저녁에 다시 친구를 만나서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네. 병원에 가서 이제 사무실에 또 들어가니까 그 소파에 딱 이코 아저씨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예, 디귿자 쇼파? 예. 디귿자 소파에 딱 이코 아저씨가 앉아 계시던데 저희를 딱 보더만, 이야, 너희도 그래도 깡다구 좀 있네, 이러시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비식 웃었어요, 그냥. 웃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친구를 툭툭 쳤는데, 그러면 왜 갑자기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더만, 아이가 내 미안하다, 달콤하다, 막 티나가 보니, 막 이렇게. 도망갔구나. 예. 그래서 제가 쫓아갖고, 부른데 뒤도 안 돌아봐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들어와갖고 아저씨한테 이제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사과를 드렸어요. 그렇게 사과를 드리니까 아저씨가, 괜찮다, 네가 와 미안하노. 그리고 아들 이런 거 2번 이상 잘 안 온다. 오는 사람도 드물고 이래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네 하고 대답하고는, 그럼 오늘도 어제가 똑같습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아저씨가, 어제하고 똑같고 그렇게 일하면 되고, 오늘은 니랑 내랑 한 2구, 한 3구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다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만은 저 캐비넷 가갖고 옷 갈아입고 나오나 그러더라고. 그날은 첫날에는 옷도 없었는데 둘째 날 되니까 이제 캐비넷도 주고 옷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아저씨를 따라서 영화실에 들어갔는데, 네. 아저씨가 안치실을 딱 통과해서 들어가시는데 안치실 입구에 남자인가 하나가 딱 서 있는 기라요. 귀신이요? 그냥? 네네네. 오. 예, 영가가 그냥 딱 서 있어요, 그냥. 등을 돌리고. 그래서 순간 처음 그거 보고 놀래고 흠칫했다가 그냥 그 녀석 무시하고 이제 아저씨를 따라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아저씨가 이제 도구하고 또 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받아서 이제 1번 자리 쪽에 놔두고 나니까 이제 아저씨가 이제 8번 문을 또 여시던데, 그 이제 열어갖고 이제 시신을 딱 보여주는데 그 시신 얼굴이 뒤를 딱 돌아보니까 그 안치실 입구에 있던 그 남자 연가 얼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와, 예. 그래서 이건 뭐지? 이 사람 여기서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아저씨가 그거 보더만은, 니 그냥 이제 오늘은 이분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러더만 아저씨가 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길래 아저씨 어디 갑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저씨가 저를 딱 보더만은, 나는 술 없으면 일 못한다. 그러니까 니 혼자 일해라, 이라는 기래요. 예.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이제 그거를 옮겨서 제가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2번째 일을 하는 거지만 정말 열심히 닦았거든요, 그때는. 네. 왜냐하면 또 옆에서 또 그 영가가 서서 자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좀 더 정성스럽게 닦았어요, 그날은. 네네. 그래 막 닦고 있으니까 좀 있으니까 이제 영가가 제 옆으로 저벅저벅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계속 닦고 있는데, 처음에는 영가가 자기 얼굴인데 손도 먼저 보고, 그리고 내 눈앞에 손도 흔들어보고 막 하더라고요. 예. 근데 계속 이게 알짱알짱거리니까 나도 모르게 짜증이 확 오르더라고, 이게. 예. 그래갖고, 그거 좀 가만히 좀 있어서 사람 일하는 거 참 안 보입니까? 이래 얘기하니까 그 남자 영가가, 보고, 니네 보이나? 이러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내 보입니다. 그리고 내 지금 일하는 거 안 보입니까? 아저씨 그래 좀 닦아드리잖아요. 절로 좀 가야죠, 이러니까네. 그때부터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영가가. 예. 예.
니는 뭐하노? 니 어디 사노? 몇 살이고? 우짜다 일하노? 계속 말을 걸길래 제가 참다가 아, 좀 그만하소. 그 좀 정신상 그렇구로. 딱 이 얘기를 딱 했는데 그 얘기를 딱 하자마자 또 마치 또 딸기코 아저씨가 또 물려고 딱 들어오는 기라요. 예. 딱 들어가고 야, 마, 니 뭐라고 지금? 이러길래 아저씨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계속 일을 했어요. 예. 그렇게 일을 다 하고 그날 이제 해야 될 일을 싹 다 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사무실로 들어갔죠. 사무실로 들어가고 이제 옷도 갈아입고 이제 나오니까 그 아저씨가 저한테 이제 하루 일당을 주시더라고요. 그 주시길래 제가 그걸 받고 아저씨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아저씨가 부르더라고요, 저를. 네. 그 부르는데 아야 니야 좀 앉아봐라 이라대요. 그 앉으니까 니 내일도 일하러 올 끼가? 이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저씨 내일 일하러 와야죠 이러니까 그래. 그리고 그럼 가만 좀 기다려봐라 하더만 아저씨가 자기 집 있는 쪽에 가시더만은 봉투를 하나 들고 오세요. 그 오시더만 저한테 툭 주시더만 이거 니 내일 일당이다 이라는 거예요. 예. 그 안에 봉투를 딱 확인했는데 이게 돈이 거의 뭐 오늘 일당이 거의 2배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게.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아저씨 돈이 좀 많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저씨가 좀 많지 근데 니 내일은 좀 딜기다 이라더라고요. 예. 그리고는 야, 그리고 내 내일 일은 못 온다 못 오니까 니 혼자서 해야 되는데 약품하고는 내가 다 준비해놓고 갈 거니까네 니는 그냥 일만 하면 되고 근데 니가 일하다가 새벽 1시가 딱 넘어가면 무조건 일 그만두고 나온나 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래도 하던 건 맞아야 안 됩니까? 이러니까 아저씨가 그냥 니 내 말한 대로 해라. 내가 다 책임질구만 이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궁금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아저씨 보고 살짝 쫄랐어요 좀. 왜요 아저씨 무슨 일 있는 겁니까? 아저씨 좀 말 좀 해주소요. 그래야 저도 조심 좀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아저씨 한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한참 생각을 하시더만은 아잉아 니 내가 준 거 다시 넣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 봉투를 다시 드렸습니다. 예. 드리고 나니까 아저씨가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생각을 하시더만은 일어나셔서 이제 비품 쪽으로 가시더만 냉장고 문을 열고 소주 한 병을 꺼내 오셔요. 꺼내 오시더만은 이제 소주를 따가지고 잔에 따르지도 않고 그냥 벌컥벌컥 드시더라고요. 예. 그래 드시더만은 이제 한숨 다시 푹 쉬시고는 그래 내가 다 이야기해 줄 거만. 근데 네가 내 이야기 듣고 다시 올지는 모르겠다 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만 이제 다시 또 말씀을 하셔요. 아니가 사실은 여기 내 말고 일하는 사람이 2명이 더 있었대. 근데 그게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다. 그때부터 영화실이나 사무실 그리고 안치실이나 복도에서 좀 이상이 생긴 기라. 그러다만 또 이제 술을 막 드셔요. 드시고는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날도 내가 이제 혼자서 이 시신을 닦고 있었대. 네. 근데 나는 이게 내 천직이라 생각하고 진짜 정성 들여서 열심히 닦고 있었는데 그 시신이 갑자기 팔을 번쩍 드는 기라. 우와. 근데 뭐 그거야 뭐 사후경직이 풀리거나 아니면 내가 뭐 잘못만 지면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뭐 그래 했지. 그리고 다시 팔을 내리는데 이게 그날따라 팔이 안 내려가는 기라. 예. 그래서 내가 아이고 또 정성이 부족했는갑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그분한테 정중하게 이제 말을 했다. 아이고 많이 힘드셨지에 제가 정성이 많이 부족해서 봅니다. 최대한 열심히 깨끗하게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편히 쉬시고 나중에 좋은 데 가십시오. 이제 그래 인사를 하고 팔을 내리니까 예. 이제 팔이 내려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가 이제 계속 일을 했대요. 그분을 다 닦아드리고 주변 정리하고 이제 그분을 마지막 안치실하니까 딱 넣고 딱 나오는데 네. 뒤에서 이런 쿵쿵쿵 소리가 3번이 딱 들리더랍니다. 예.
예, 쿵, 쿵, 쿵 소리가 들리길래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러고 있는데 또 쿵, 쿵, 쿵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그냥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안치실 안, 그러니까 그 시신분들 이제 보관하는 그 안에서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누가 치는 것 마냥? 와. 예, 누가 치는 것 마냥. 그러니까 좀 있는데 이게 쿵, 쿵, 쿵 하던 게 쿵 하다 팍 소리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걸 듣고 놀래가지고 그냥 문을 박차고 집을 바로 가버렸대요. 사무실도 안 가고. 그래서 그날 저녁 날 셀도록 하루 종일 집에서 그냥 술만 드시고 담배만 계속 피셨대요. 예. 그래도 이게 사람이 이게 확인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날 출근을 해가지고 안치실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 일도 없더래요, 그게. 그래갖고 진짜 이거 뭔가 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일을 아저씨가 그때부터 계속 겪고 있대요. 그런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아저씨 고생했었겠네. 그러니까 그래 나도 좀 힘들었긴 했는데 내 말고 같이 일하는 두 명도 좀 이상한 일을 같이 좀 겪었다 이라는 기라요. 네. 그래서 궁금해서 그럼 아저씨 그분들은 어떤 경험했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저씨가 또 술을 벌컥벌컥 드세요. 그리고 그래 알겠다 내가 다 말해줬구만 하시더만 담배를 한 대 탁 태우시더라고요. 태우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한 3개월쯤 됐을 기다. 그날은 비가 참 많이 내리는 날이었대. 우리 일이라는 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음침하고 또 누가 보면은 시신분들 심장에 팔대 꼽아갖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라고 손가락 들고 하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 일에 자부심을 갖고 이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아저씨들도 좀 선떡선떡 하셨대요. 뭐 이상한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비가 많이 오신 날은 세 분이서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날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세 명이서 같이 일을 했대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그날따라 또 안치 실력이 또 만원인 거예요. 예. 1번부터 16번까지 전부 다 만원이 다 차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세 명이서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이게 일이 끝이 안 나더래요. 그렇게 일을 막 하다가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 되니까 누가 아저씨를 싹 스치고 지나가더래요. 아주 차가운 게. 그래서 아저씨가 이건 뭐지? 이거 뭐지? 이러고 있다가 앞을 또 쳐다봤는데 앞에 일하는 서씨 아저씨랑 김씨 아저씨도 부르르 떨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때 시계를 보니까 거의 한 새벽 4시쯤 다 돼갔을 때래요. 그러니까 서로를 딱 보고 아저씨들이 암묵적으로 야 우리 이거 빨리 일하고 빨리 가자지 그렇게 돼가지고 진짜 열심히 닦았대요. 네. 닦으시고는 이제 주변 정리 다 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1, 2, 3번에 있는 이제 시신분들을 이제 다시 안치실 안에 열라고 등을 딱 돌렸는데 돌리자마자 1, 2, 3번에 있던 시신분들이 전부 다 벌떡 일어났고요. 상체만. 와, 예. 그걸 보고 아저씨 탁 굳었대요. 그냥 굳은 상태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1번 시신이 얼굴이 싹 돌아오더래요. 아저씨들 쪽으로. 그게 딱 돌아서 아저씨를 딱 쳐다보니까 2번 시신이 고개가 딱 돌아가더래요. 그리고 2번 시신 돌아가고 나니까 3번 시신이 고개를 딱 돌아서 아저씨 딱 쳐다봤는데 그때는 아저씨들은 진짜 기겁해갖고 세 명 다 병원 밖으로 뛰쳐나갔대요. 이건 못 버티죠. 못 버티지. 예, 뛰쳐나가가지고 이제 병원 밖에 앉아갖고 그래 비 오는데 세 분이 덜덜덜 떨면서 담배를 계속 폈대요. 담배를 막 피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오늘 긴장이 되다 보니까 날도 살 떠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리는 해야겠다는 생각에 자기 일이니까 예. 이렇게 세 분이서 손을 꼭 잡고 지금 들어갔대요. 다시 안치실 딱 들어가니까 자기 본인들이 정리해 놓은 상태 그대로인 거더라고요. 시신들도 다 누워가지고 그래서 아저씨들 서로도 야 우리 뭐 홀리는갑다 이래갖고 빨리 정리하고 사무실 가서도 일 안 하고 그냥 바로 퇴근들어서 밥 마셨대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영안실, 안치실, 사무실, 복도에서 쿵쿵쿵 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싸우는 소리, 사람 말하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연가들도 뭘 계속 그랬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따기코 아저씨 빼고 나머지 두 분은 지금 휴직계를 내고 안 나오시더래요. 아, 그분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분만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알바를 이렇게 이제 구하게 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바를 이렇게 구했는데, 희한하게 알바들이 하루, 길어야지 이제 이틀만 일을 하더래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아저씨가 자기도 이제 이런 일 겪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무조건 한시 넘으면은 그만두러 얘기를 하는 기다. 그 하면서, 아니야, 근데 이제 이 얘기 듣고 내일 일할 수 있겠나? 이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야 뭐, 연가들을 그 전부터 많이 봐왔고 하니까, 별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없어서, 아저씨, 그럼 저 내일도 일 나올 거니까, 그, 일단은 아저씨 모레 나오시면 그때 줄서 이제 하고 이제 그를 갔어요. 네네. 그래 가서 이제 그날 또 이제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똑같은 이제 일상을 하고, 다시 이제 출근을 했죠. 그래, 출근해가지고 사무실 가서 이제 옷도 갈아입고, 그 비품실 위에 보니까 명부가 있거든요. 어디 자리에 뭐 새로 들어왔다는 명부가 있어서 그걸 확인해 보니까, 그날은 이제 내고만 하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일한 지가 한 3일밖에 안 되잖아요. 3일밖에 안 되니까 제가 많이 해봐야 한 3고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뭐, 그래, 힘 나는 데까지 하자고 생각하고, 다시 제가 이제 영안실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네. 지실 들어가서 이제 막 일을 하고 있었죠. 그 제가 이제 항구를 이제 계속 닦고 있는데, 항구 다 닦아쯤 되니까 형광등이 갑자기 깜빡, 깜빡, 깜빡 거리는데 이게 탁 꺼지는 거예요. 어, 근데 조금 있으니까 형광등이 다시 탁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노? 아, 이거 갈아야 되나?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항구를 다 하고 이제 두 구째 이제 꺼내서 이제 계속 닦고 있는데, 두 구째를 한 중간쯤 닦았나? 닦고 있는데 뒤에서 야야 야야 니 뭐하노? 이라는 거예요. 오, 소리 무서워. 야야. 예. 그 뒤를 쭉 돌아봤어요. 뒤를 쭉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씨 이것들이 또 장난치네 또 이렇게 생각하고 예. 그냥 무시하자고 일을 했어요. 그냥 이제 그 두 구째도 마무리하고 이제 세 구째 꺼내갖고 이제 닦으려고 하고 있는데, 얘 또 옆에서 뭐하노? 이러는 거예요. 예. 그 좀 있으니까 또 왼쪽에서 뭐하노? 이러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서 있었어요. 서 있으니까 좀 있으니까 머리 위에서 천장에서 뭐하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장을 딱 쳐다봤어요. 천장을 딱 쳐다보니까 연가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예. 연가 하나가 있는데, 그 형광등 위쪽에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예. 이래 실루엣만 보이는데, 상반신만 이제 딱 나와가지고 저를 밑에 딱 쳐다보고, 이제 그 연가가 희한하게 머리가 두 개더라고요. 예? 머리가 두 개예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딱 두 개더라고요. 예.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쳐다보고 있으니까는 뭐하노? 이러더라고요. 가만히 아무 말나 계속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뭐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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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 고함을 치는데 이게 그날따라 이상하게 무서운 것도 하나도 없고요. 그냥 짜증만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좀 장난 그만 치소. 내 일하는 거 안 보여요 진짜.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여자가. 예. 그러더만 천장 안으로 쑥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뭐 갔나 보다 하고 일을 하려는데, 이게 뭐 당이 떨어진 건지 너무 피곤한 건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사무실 가서 커피나 한잔 마시자 생각해가지고 제가 사무실 가서 이제 종이컵에다 믹스커피를 붓고 이제 물을 부으려는데 그날 또 물이 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오늘 일진사납다 하면서 제가 다시 병원 로비까지 올라갔습니다. 병원 로비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제 물을 받아서 커피를 타고, 이왕 올라온 거 그래 담배도 한 대 피우고 가자 생각해갖고 병원 밖에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이제 담배도 피우고 다시 이제 영안실로 내려갔습니다. 예. 그게 이제 병원 로비를 지나서 계단을 타고 쭉 내려가니까, 병원 이제 계단 딱 내려가서
꺾으면 이제 바로 이제 복도거든요. 근데 그 복도 끝에 이제 영화실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누구지 지금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을 낀데 생각하고는 거기 누굽니까 하고 이제 불렀어요. 부르니까 그 사람들이 몸을 딱 트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아, 다 연가예요? 이게 다 연가예요. 한 대여섯 명 있는데 다 연가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얼굴이 멀쩡한 사람도 있는데 얼굴이 멀쩡한 사람은 진짜 온몸이 칼로 난자당해가지고 기워놓은 것처럼 꼭 수술 잘못되면 이제 그렇게 기워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난자된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팔이나 다리에도 좀 이렇게 기운 흔적들 얼굴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걸 보는데 아이고 이거 진짜 연가 오늘따라 많이 본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연가들이 저를 보자마자 제 고함을 지르면서 막 뛰어오더라고 저한테. 뭐라고요? 야 하고 뭐 비명소리 지르고 욕도 하고 막 뛰어오는데 예. 희한하게 그날따라 연가들 보는데 이 연가들이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이상하게. 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 앞까지 와서도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하는데 제 몸에 또 터치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귀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머리도 어지럽기도 하고. 그래서 좀 시끄럽다. 그냥 주디 쳐다가라면 꼬매 보기 전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또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날따라 이상 연가들이. 예.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제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연가들한테. 아저씨들 여기 일하시는 분들 아저씨들이 놀라게 했죠. 그거 와 그럽니까? 사람들 그렇게 놀라게 하면은 나중에 좋은 거 하나도 없을 건데 와 그래 놀라게 합니까? 예. 그래 그러니까 또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쳐다봐요. 계속 가만히 있어도 이제 말을 안 하길래 아저씨 좀 비킬소에 내 지금 일하러 가야 되니까 좀 비킬소에라고 갔어요. 그 복도를 지나가니까 또 그 연가들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날따라 좀 진짜 이상하다 일하면서 계속 이제 일을 했어요. 세 번째 시신을 다 닦고 난 뒤에 정리하고 시간을 더 보니까 새벽 1시가 다 됐더라고요 그때가. 네. 그래서 아저씨가 한 말도 있고 해서 정리를 다 하고 이제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그 D거자 소파에도 연가 3명이 또 앉아있는 거예요. 남자 연가 3명이. 예. 사무실을 거기에. 사무실 D거자 소파에 하나씩 딱 앉아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건 또 뭐지? 그래 그 앉아있으라 하고 저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옷을 딱 갈아입고 이제 나가려는데 또 이제 그 앉아있던 연가가 한 분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야야 니 내 말 좀 들어줄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다 말고 이제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예. 앉아가지고 아저씨 무슨 얘기 하시려고 해? 뭐 혹시 도와달라 하는 거면은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저 그런 거 못하니까. 그러니까 말 것이 이제 연가분이 아이고 그런 거 아니다. 그냥 내 얘기만 좀 들어주면 된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기해 볼수 하고 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별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뭐 이 병원에 와갖고 어떤 병에 걸렸고 어떻게 죽었고 내 자식이 어떻고 내를 미워하고 와이프가 어떻고 막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또 다른 연가가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또 듣고 또 다른 연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가의 얘기들을 다 들어주고 그렇군요. 예. 아저씨를 많이 힘들으셨겠네요. 이제 얘기도 다 들었으니까 아저씨들이 이제 안 오실 거지요. 그리고 혹시 오시더라도 여기 일하시는 분들 놀라게 하거나 장난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그럼 또 아저씨들 안 좋습니다. 얘기하니까네. 그 연가분들이 옹이야. 근데 내 이제 안 올 끼다. 이제 가끔 아이라도만 또 사라지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뭐 오늘은 그래도 뭐 다들 쉽게 끝나네. 이제 이 생각하고 시계를 딱 보는데 시계가 내가 짧게 들었다 생각했는데 이게 거의 1시간 반을 넘게 들었더라고요. 그게 2시 반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내 새벽에 배달해야 되는데 죽겠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사무실 문고리를 딱 잡는데 예. 이게 느낌이 너무 쎄한 거예요. 이게 이 딱 느낌이 내가 이 문 열면 밖에 뭐 있다.
근데 이 열무는 이거 좀 독한 놈이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 근데 어쩌겠습니까? 내가 저 집에 가려면 이 문을 열어야 되니까. 그 문고리를 자꾸 처음 살짝 돌려서 빼고 조금만 열었어요. 그 조금만 틈새로 제가 아래 위로 싹 훑어보니까 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 조금 싹 더 열으니까 또 안 보여요. 그 문을 다 열고 고개만 밖으로 내서 이제 복도를 딱 보니까 밖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 느꼈나? 아닌데 내가 뭐 느꼈는데 하고는 그래 뭐 없으니까 다행이다 하고 문을 닫고 복도를 또벅또벅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복도 중간쯤 딱 오니까네 쿵, 쿵, 쿵 이 소리 들리는 거예요. 예. 그게 딱 섰어요. 그 좀 없으니까 또 쿵, 쿵, 쿵 하더만 구구구구구 쾅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게 딱 굳었다가 이게 그거 딱 이거 아저씨가 얘기하는 그 소리구나. 근데 내가 이 소리를 무시하고 가면 되는데 이게 또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또. 예. 누가 또 이래 장난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시 안치실로 들어갔어요. 안치실에 딱 들어가니까 또 쿵, 쿵, 쿵 소리가 나길래 예. 귀를 귀에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안치실이 이제 1번 그 안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까지 가서 제 안치실 문을 열고 그 시신문을 딱 꺼내서 봤어요. 예. 봤는데 한 50대 정도 아저씨던데 차 사고가 좀 나신 건지 얼굴 한쪽이 좀 이렇게 뭉개져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있는데 뒤에서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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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려요. 좀 있으니까 제 뒤까지 오더만 탁 서더라고요. 네. 뒤를 딱 들어보니까 제가 오늘 일하면서 그 천장에 머리도 달린 연가를 봤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 연가가 제 뒤에 딱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가를 딱 봤는데 그 연가 처음 볼 때는 그게 형광등 뒤쪽에 있으니까 제가 어떤 형태인지 이제 구분을 못 했는데 네. 지금 상태에서 또 보니까 얼굴 하나는 화상을 입어가지고 좀 이렇게 녹아내린 얼굴인데 눈빛이 좀 흐리멍텅하더라고요. 예. 예. 연간데도. 근데 다른 한쪽에 있는 얼굴은 이 아저씨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또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연가들이 저를 보면 막 소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 두 가지 소리, 머리가 두 개라서 그런가 두 가지 소리가 계속 섞여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더라고 이게. 예.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걸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듣고 있으니까 귀에서 처음엔 그 소리가 계속 들리던데 나중 되니까 이게 이명이 심해지더만은 좀 있어 이명이 딱 끝나자마자 그 소리들이 귀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예. 제 머릿속에 바로 때려 박아버리더라고요. 그 소리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한쪽에 한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빨리 나가라. 여긴 내 집이다. 내 집이니까 빨리 나가라. 이 소리 하나 하고 다른 소리 하나는 내 좀 도와도 나 좀 도와도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잡아먹었나? 그래서 저도 그건 처음에 몰라가지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가 예. 그 두 분 중 누가 저보고 도와달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얘기를 하는데 또 얘기가 또 섞여 들려요. 근데 이제 누가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도와달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니까 네. 막 얘기를 하는데 손이 한쪽 방향을 가리켜요. 그 방향을 가리키는데 그게 이제 머리가 좀 뭉개진 아저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가만히 기다렸어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네.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아저씨 소리가 다시 들리길래 그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저씨,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그리고 혹시 여기 일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연가가 해코지한 겁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그 아저씨가 이제 울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 하시는 말이 내 딸이 암이다. 그 내가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돈을 마련해서 병원으로 오는 중에 내 사고가 나서 눈 뜨니까 이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길래 그냥 제가 아저씨 보고 아저씨 근데 교통사고 나셔서 이렇게 연가가 되셨어도 그래도 아저씨 마음도 이해하지만 윤리대로 좀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얘기하니까
그 아저씨가 저를 보더만은, 그래, 나도 이러고 싶진 않은데, 내 공공실 가방이 안 보인다. 그거 있어야 된다. 그거 있어야 내 딸 살린다면서 계속 울시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007 가방? 그 서류 예, 가방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서류 가방. 그게 아마 집도 팔고 차도 팔았을 때 그 안에 이제 돈을 넣어놨었나 봐요. 딸 그 아, 수술비 한다고. 예. 그러니까 그게 없어서 자기는 이제 그걸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아저씨 말이. 그래서 그 말을 듣고도 또 근데 제가 또 한 가지가 더 궁금한 겁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아저씨, 어쩌다가 이렇게 두 명이 같이 기댔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아저씨가 사실은 내가 이렇게 되고 그래도 내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얘기하는 방법도 모르겠더라. 그래서 영화 시간에만 돌아다니면서 계속 일하고 있는데 옆에 이 남자가 와서는 내랑 같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다. 그러길래 자기가 같이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합쳐진 게 맞구나. 네. 그래 합쳐졌는데 자기는 사람들한테 얘기만 하려고 했는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른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고 해치려고 하길래 내가 그거는 못 보고 있어서 내가 지금 내 힘 다는 나는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이 그럼요. 아저씨는 그것 때문에 좀 딸도 좀 구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한 건데 또 그걸 가지고 또 그거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화상 입은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아저씨 안 보이죠?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겁니까? 아 그리고 사람들 괴롭히긴 하고 엄한 영가 속이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영가가 콧방귀를 흥 하고 끼더만은 네가 뭘 하는데 여기는 내 집이다. 내 집이란 말이다. 나가라 이 말만 계속해요. 예. 화를 내고 그래도 한 번 더 설득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길래 아저씨 화 좀 가라앉히고요. 내 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양안실이고요. 아마 아저씨도 사고가 나셨거나 몸이 아프셔서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 그냥 좋은 곳으로 가신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예. 옆에 계신 분은 좀 안 미안합니까? 이분 그렇게 힘들게 노력해갖고 지금 따님을 살리려고 하시는 분인데 뭐 좀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똑같이 나가라는 소리밖에 안 해요. 네. 근데 그걸 듣고 진짜 짜증이 확 나더라고. 짜증이 나고 그 아저씨를 딱 쳐다보는데 여기서 하나 더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그 아저씨들 뒤에서 머리 하나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목만 싹 빠져가지고 머리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를 보면서 막 웃고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내가 그걸 딱 보고 느낀 게 뭐냐면은 그 화상 입은 아저씨가 눈이 이제 흐리멍텅했다고 그랬잖아요. 임마 이게 문제겠구나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말이 좋게 안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래갖고 니 일하면 좋나? 이랬거든요. 딱 그러니까 그 머리 둘 달린 아저씨가 등을 딱 돌리시더라고요. 등을 딱 돌리니까 이제 그놈이 딱 나와요. 등 뒤에 딱 붙어 있는데 예. 몸체도 없고 그냥 긴 목에 머리만 딱 있는 놈이었어요. 근데 그 놈을 딱 보는데 진짜 못된 놈이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과 든과 동시에 이마이가 별거 아니네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장인데도? 예. 그래가지고 제가 나는 네가 뭐 하는 놈인지도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다. 근데 진짜 이건 아니다니. 좋은 말 할 때 아이씨한테 떨어지고 꺼지라 이랬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이 영가가 막 비웃으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네가 어쩔 낀데 네가 뭐라 되는 줄 아나? 이나 꺼지라 뒤지기 싫으면 이러는 거예요. 예. 딱 그 말을 하면서 이제 얘가 뒷단에는 힘 좀 쓴다고 눈동자가 빨개지고 이빨이 꼭 늑대 이빨처럼 팍 변하더라고요. 네. 근데 딱 변했는데 제가 여기서 또 열받는 게 뭐냐면은 딱 변하자마자 다른 머리 둘인 아저씨들이
아파, 아파, 너무 아파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예. 이제 그 녀석들이 그 아저씨 힘을 끌어다 쓰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아저씨 막 아프다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지 혼자 있으면 그렇게 힘도 못 쓸기 꼭 다른 영가들 희생시키고 자기 힘이 마냐. 내 진짜 대도 안 한 꼴을 하는 거 보니까 내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자기 힘도 아니고 빼다 쓰는 거예요. 네, 네, 뺏어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뭐 수사기도 보고 뱀연가 이놈 저놈 다 봤잖아요. 네. 싸워보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근데 딱 봐도 이건 진짜 힘 없는 놈이에요 그냥. 예. 그런 놈이 다른 영가들 힘을 뺏어가 그래 쓰니까 너무 일이 받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런 씨밤바가 막 그래 한 붙자. 니 딱 봐도 별것도 아닌 게 일로 온나 하면서 제가 걸어갔어요. 딱 걸어가니까 또 웃긴 게 임마에 뒷걸음질을 또 쳐서 또 나가네. 도망을 가요 뒤로. 근데 그걸 보고 기도 안 차갖고 만 일로 온나 이라고 있으니까네 계속 뒷걸음질 쳐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아차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녀석이 거의 그 안치실 벽까지 다 달았더라고요. 만약 이 녀석이 벽을 통과해 나가버리면 제가 잡을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그냥 막 뛰어가는데, 아니라 다를까, 그 녀석이 벽 사이로 탁 사라지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얘 진짜, 이거 안 되는데. 내 진짜 실수했다.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계속 한탄을 하다가, 일단은 기다려보자고 좀 기다렸어요. 근데 나올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다시 이제 영안실 쪽으로 딱 나가는데, 안치실 벽 쪽에서 안 된다, 안 돼, 하지 마라 이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 뭐지 하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안치실 벽 쪽에서 그 영가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머리 뭉개진 아저씨 영가가 제 쪽을 딱 쳐다보면서 야야 빨리 내 지금 힘 없다, 네가 빨리 와서 잡던가 뭐 하는 거 해라 이라는 거예요. 예. 잘자치퍼가 뛰어가서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그 녀석을 딱 잡아서 그냥 그대로 머리부터 뜯어 먹어버렸어요. 오가고 전부 다. 뜯어 먹고 나왔는데 그 영가가 갑자기 툭 쓰러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그 영가가 다시 일어나요. 일어났는데 그 얼굴에 화상 입은 영가 아저씨 눈이 예. 그때는 흐리멍텅하지 않고 말똥말똥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아저씨를 보고 아저씨들 이제 좀 괜찮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화상 입은 아저씨가 저를 딱 보더만은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해 하더만 또 옆에 있는 아저씨를 보고는 미안합니다. 제가 이승의 미련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됐나 봅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많이 미패를 끼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옆에 있는 또 그 아저씨도 착하셨는지 그 아저씨도 아닙니다, 나도 미련이 많았으면 이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이고 그래도 아저씨들 그래 좀 이제 풀려나신 거 보니까 좀 다행이십니다. 이제 얘기하고 있으니까네. 그 화상 입은 아저씨가 저를 딱 보더만은 아이고 얘야 고맙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더만은 그래도 내가 살아있을 때도 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내 책임주는 사람도 없더라. 그래서 내가 미련하고 악이 좀 많이 남았는지 모르겠다. 그래 이제 나도 가야지 하다마는 그 아저씨 머리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싹 사라지시더만은 이제 나머지 이제 머리 뭉개지 않으시 그 아저씨는 또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저씨 보고 이제 이제 아저씨 그만 가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저씨가 그래 나도 가야지 하더만은 야 미안한데 내 이왕 신세진 거 하나만 좀 더 부탁하자 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저씨 보고 아저씨 죄송하지만 제가 내 몸 상하는 거는 좀 못해드립니다. 그렇게 하려는 것도 안 되고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저씨가 저를 딱 보더만 아이고 그런 거 아니다.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있지, 그 가방만 좀 찾아도니까 007 그 가방만 찾아서 경찰서에만 좀 갖다 둬. 그 안에 내 신분증하고 다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그것만 좀 찾아가 갖다 둬 이라는 게요. 내가 근데 그 위치를 알아야 찾아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그럼 아저씨 그 뭐 대충 지역이라 나온 데 있습니까? 아저씨가 한참을 생각을 하세요. 한참을 생각하시더만은 그 위치를 설명을 해주시던데 그게 또 마침 또 경찰서 맞은편에 있는 또랑인데요. 또랑에. 예, 예, 그 또랑 근처에서 사고 나신 것 같아요. 아마.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날이 바른 대로 찾아볼게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저씨 고맙다고 또 이제 사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고 이제 아이고 디다 이라고 시계를 딱 봤는데 네. 이게 새벽 4시 50분이더라고요. 거의 5시가 다 돼가지고 제가 거의 5시 10분부터 이 신문 배달을 해야 되거든요. 아, 열심히 사셨다. 예. 그래갖고 돌겠네 배달 가야 되는데 미치겠네 이라고는 병원을 뛰어나와갖고 신문사까지 달려갔습니다. 예. 그래갖고 그날 이제 할 거 다 하고 집에 가서 잠깐 눈 좀 붙이고 나와가지고 그날은 내가 도저히 이제 이 커피숍 알바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 커피숍 가가지고 사모님한테 사모님 제가 이렇게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일 못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사모님도 흔쾌히 뭐 그래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얘기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는 이제 나와가지고 제가 경찰서 쪽으로 갔습니다. 네. 경찰서 바로 이제 맞은편이 또랑이 있고 그 뒤쪽이 거의 다 이제 논이랑 미나리 깡이었거든요. 네네. 그래갖고 이제 경찰서 가기 전 이제 또랑 초입에 딱 써가지고 아 그래 아저씨 얘기한 거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찾아보자 해서 제가 이제 그 또랑을 막 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또랑이 좀 지저분해요. 솔직히 풀도 많고 쓰레기 튕기더라고요. 네. 그래도 할 수 없이 계속 또랑을 뒤지면서 찾기 시작했는데 와 진짜 그 또랑이 별의별 게 다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쓰레기도 쓰레기인데 돼지 대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성용품, 성인용품, 팬티, 브라자 뭐 별게 다 나오더라고요. 이게. 구두도 있고 막 이래갖고 와. 그거 보면서 제가 뭐 씨불씨불하면서 진짜 막 찾았어요. 예. 아 진짜 내가 와 이래 사서 고생하면 진짜 피곤 뒤지겠는데 하면서 괜히 부탁은 들어줘가 하면서 계속 찾았어요. 찾다가 이제 또랑 끝에까지 거의 다 왔는데 하필 거기 이제 비닐 봉다리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잘못 밟아서 또랑을 완전 제가 꼬라박아 버렸습니다. 예. 꼬랑으로 떨어져가 꼬라박아가지고 또랑 가운데 앉아갖고 진짜 내가 푸념을 다 했어요. 아이고 이 지질이 복덩 기 진짜 이러면서 걔 또랑을 기어 올라오는데 마침 또 그 자리 위에 가방이 하나 딱 보이더라고요. 풀숲에. 이야, 찾았다. 그래갖고 뭐지 하다 보니까 그 007 가방이에요. 그래 007 가방을 찾아가지고 보니까 오물이 좀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몸 베린 거 도랑까지 다시 내려가갖고 그걸 대충이나마 씻었어요. 예. 씻어가지고 이제 경찰서까지 들고 갔습니다. 바로 앞에 경찰서니까. 경찰 아저씨 분이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아저씨 제가 또랑에서 이걸 주웠습니다 하고 들고 오니까 아저씨가 이거 받을 생각을 하고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네. 아이씨 누가 안 봤노? 내만 쳐다보지. 이러고 있다가 제 몸을 보니까 이게 제가 봐도 이거 안 받겠더라고요. 몸이 거지꼴이 돼가지고 또랑이 구르고 해서 그런지. 더러워졌겠구나. 예. 그래가지고 아저씨 보고 아저씨 이거 내가 오다가 또랑이 굴러 떨어졌는데 올라오다 보니 가방이 보이게 쪼한 겁니다. 이거 주인 찾아주십시오 하니 묵직하던데 하니 그때서야 봤더라고요. 예, 예. 근데 봤는데 뭐 전화번호도 쓰라카더라고요. 그래서 이름하고 전화번호 적고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옷 베렸으니까 나라에다가 이제 물 받아놓고 옷 넣어놓고 샤워하고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그날 이제 잠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는 이제 계속 이제 같은 날이 반복되었죠. 아침에 새벽에 신문 배달, 커피숍, 깜짝 또 영안실 일 그래 하다가 이제 방학 마치기 한 10일 좀 남았다고 제가 일을 다 그만뒀거든요. 네. 제가 이제 알바도 쉬고 하니까 친구들이랑 이제 늦게까지 놀기도 하고 이제 낮잠도 자고 이랬거든요. 이제 그날도 마찬가지로 밤늦게까지 놀다가 이제 아침에 잠이 들었는데 예, 그날 이제 꿈을 꾸게 됐어요. 꿈을 딱 꾸게 됐는데 제가 다인실 안에 있더라고요. 병원 네. 다인실 네. 안에 한 6인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병상은 전부 다 비어져 있는데 한 병상에
이제 여자분 한 명만 딱 누워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제 그 여성분 앞에까지 갔습니다. 가가지고, 아, 이분은 누구지? 이 사람은 누굴까? 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뒤에서, 야야, 이러는 거예요. 예. 그 뒤를 딱 쳐다보니까, 병실 이제 들어온 입구 쪽에 아저씨 한 분이 딱 서 계시더라고요.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 아저씨가 이제 저쪽으로 저벅 걸어오시더니, 그 여성분을 딱 보시면서, 봐라, 얘가 내 딸이다. 이쁘제? 이라는 거예요. 그냥 딱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생각나는 게 이제, 그, 머리가 좀 사고 나신 그 아저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저씨가 저를 다시 딱 보더만은, 갑자기 큰절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놀라서 이제 맞절을 했죠. 제가 맞절을 하고 이제 일어나니까, 또 아저씨가 또 오시면서, 고맙다. 진짜 고맙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길래 제가 좀 멋쩍기도 해가지고, 아유, 뭐, 내가 뭐 한 일 있다고 그럽니까? 그만 오시고, 따님은 좀 어떻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아저씨가 막 웃으시더만은, 수술은 잘 됐다. 돈은 이번에 찾은 걸로 해가지고, 수술비 밀린 거하고 다 안 해서, 우리 딸 좋아질 기다. 좋아질 기다. 그 말 마시더라고요. 진짜 도와주셨네. 예, 그러니까, 아이고, 잘 되다 싶어요. 아저씨 축하드립니다. 얘기하니까 아저씨가 또 막 웃으시더라고요. 네. 웃으시더만은, 얘야, 이제 내 갔구마. 이제 내 가야 된다. 그래, 내 가면은, 솔직히 나는 어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내가 가서, 딴 거는 몰라도 내가 고통을 받든 뭘 하든, 내가 그래도 니를 위해서 기도는 많이 할구마. 정말 고마웠다. 이러시고 이제 문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예. 그래 제가 이제 쫓아나갔습니다. 아저씨 하고 나갔는데 병원 복도에 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셨는가 보다 하고는 있는데 이제 그때 잠이 깼죠. 그렇게 잠이 깨고는 이제 다시 제 일상생활을 하고 야, 그렇게 해서 이제 영안실에서 겪은 일은 이제 그게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진짜로 뭔가 라디오 무비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설명을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근데 제 와. 오늘 얘기는 그리 무섭지가 않았을 건데. 그리고 진짜 배우를 쓰시는 것 마냥 그 연기도 되게 잘하세요. 본인 스스로가. 이야, 감사합니다. 아무튼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무서움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 얘기에는 특이한 게 무서움만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무서움도 있고, 좀 미스테리한 것도 있고, 그리고 감동적인 것도 있고, 그때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진짜로. 저도 그게 조금 신기한 게 저는 그렇게 저한테 직접적으로 대고 괴롭힌 애들이 그렇게 없었어요. 전에도 어,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계속 시차한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 연가들이 좀 측은하게 느껴진 애들도 많았고요. 네네. 그냥 보면 어떤 경우는 진짜 내한테 와서 동네 친구처럼 아니면 진짜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냥 하소연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거는 연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아잉님이 선하시니까 그렇게 또 연가들이 그런 식으로 꼬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또 그런 것 덕분에도 제가 진짜 사고도 참 많이 났었거든요. 네네. 죽을 뻔한 것도 참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크게 안 다치고 살아난 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연가들을 도와준다면 도와준 걸 수도 있을 건데 그런 거에서 이제 또 덕을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와, 오늘 아이님의 어떻게 보면 시신 닦기 알바 썰로 어떻게 여기까지 또 이렇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진짜 너무 이렇게 또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잘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이님. 네. 그러니까 그 귀신들에게는요. 귀신을 도와줬던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아우라 같은 게 보이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래서 자꾸 저 사람이라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자꾸 와서 도와달라, 뭐, 이렇게 좀 한탄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보였던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에서 봤을 땐 단순한 그냥 귀신들이지만, 그 귀신이 봤을 때는 뭔가 귀신을 도와준 사람은 다른 뭔가 아우라? 색깔이 보이는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이쯤 되면 한 번쯤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도 정말 잘 들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호랭이님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랭이님의 이야기는 종교학자 삼촌분의 이야기로 진행이 될 거고요. 오늘은 인도의 어떤 한 대저택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호랭이님, 아,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괜찮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인도에서, 종교학자 네, 삼촌분께서도 겪은 일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인도에서 겪은 일이고, 네, 인도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아, 근데 인도에도 귀신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럼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때 이제 삼촌께서는 딱히 일을 하고 계시지 않고 좀 쉬고 계실 때 일이거든요. 그래서 삼촌 같은 경우는 되게 여행을 자주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도 이제 여행차 인도를 방문을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삼촌이 들렀던 그 마을이 있어요. 되게 부촌이라고 하죠, 흔히들 말씀하시는 네. 그런 부촌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삼촌이 겪은 일이 몇 가지 있어갖고 그냥 특별한 일이 일어났던 곳이니까 이제 추억도 있겠다 해서 그 마을에 방문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을을 하루 정도 묵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루트였는데, 그 마을을 이렇게 도시면서 혹시나 그때 이제 그 치료에 도움을 드렸던 분이 계시나 하고 갔는데, 그분은 이제 딴 데로 가시고 하셔갖고 네. 뭐 그 마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아, 그때는 뭐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지 뭐 이런 식으로 회상을 하시면서 돌아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돌아다니시던 도중에 삼촌이 그 마을 외곽부로 이렇게 나가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근처에 되게 큰 일이 있었대요. 그 무슨 일이었냐면은,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터가, 그러니까 그 건물이 되게 많이 올라갈 때 그 거기서 그런 일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일단 그 공사 현장 같은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개발을 해야 하니까. 근데 그런 곳에서 인부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공사가 뭐 엎어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던 오, 그 터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터에 대해서 삼촌이 안 그래도 예전부터 조사를 했었었는데 뭐 나온 게 없었으니까 그냥 이제 넘어가게 되었던 곳이었는데, 혹시나 해서 그 곳을 이렇게 지나쳐 가는데 그 사진에 보시다시피 한 그런 큰 저택이 거기 딱 올라가 있더래요. 그런 저택이 올라와 있어갖고 삼촌이 이제 그때 호기심이 생기신 거죠. 여기에 되게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았던 그 터인데 딱 그 터 위치에 그 건물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사는 것처럼 보여갖고 궁금증이 나셔갖고 이렇게 그 안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밖에서 서 계셨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 집에 살고 계셨던 분이 그 당시에 한국 분이 그 집에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밖에서 자기 집을 보고 있는 삼촌을 봤는데 이제 같은 이제 동아시아 사람처럼 보이니까 네. 처음에는 일본인인 줄 알고 나와서 말을 거는데, 반가운 마음에 말을 걸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인이었던 거죠, 삼촌이. 네네. 그러니까 되게 우연인데 인연처럼 이렇게 만난 사이가 된 거예요, 그 두 네. 분에서. 그래갖고 이제 진짜 되게 뜬금없이 만나갖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기 시작하면서 삼촌이 되게 고민을 말씀 많이 하셨대요. 이 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하나 아니면은 넘어가야 하나.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딱 딸 하나의 와이프하고 그 남자분하고 그 집에서 집안일을 하시는 그 가사도우미 메이드라고 하죠. 그런 분이
계셨는데 되게 별 문제 없이 너무 행복해 보이셔갖고 네. 삼촌이 당시에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워낙 그 터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그 터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한둘이 죽은 게 아니니까 좀 귀뜸이라도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네. 이제 혹시 이 집에 대해서 구매하실 때 들은 게 있냐, 뭐 어떤 사실에 대해 들은 게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딱히 들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그리고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집을 구매하게 된 계기가 그 현지인이 이 집에 있었는데 이 집을 갖고 있는 소유자였는데 그 사람이 되게 싸게, 그러니까 인도 내에서도 되게 저렴한 편에 속하는 가격에 이 집을 매물로 내놨고 근처에 이제 부촌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발달을 했겠죠. 그래갖고는 괜찮은 것 같아서 구매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 그리고는 그래서 왜 그렇게 이런 부분이 왜 궁금하냐는 식으로 물어보셔갖고 삼촌이 이제 대충 그냥 귀뜸하듯이 얘기를 해줬대요. 그냥 내가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냥 이 지역에 대해서 들은 소식이 몇 개 있다. 근데 되게 안 좋은 일들 몇 번 일어났었고 해갖고 이 지역에 방문해서 돌아보던 도중에 눈길이 가서 왔는데 혹시 뭔 일이 있나, 이 한국인이다 보니까 되게 만나기 힘든 곳을 만난 한국인이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걱정돼서 물어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는 이제 그분한테 혹시라도 되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하면은 자기한테 이제 연락을 좀 해달라 하고는 이제 연락처를 남겨주시고는 돌아가신 거죠, 삼촌은. 네. 그래서 그분이 그때 당시에는 되게 그냥 웃으면서 뭐 별일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갖고 이제 삼촌은 그래 뭐 시간이 지났고 하다 보니까 기운 자체가 약해졌을 수도 있고 워낙 인도란 나라가 종교도 되게 많고 믿는 신도 되게 많은 나라니까 네. 충분히 자연적으로 나아졌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는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돌아가고 나서 그 인도에서 일이 잊혀질 때쯤 한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분한테 연락이 온 거죠. 연락이 와갖고는 하시는 말씀이 뭐 집이 조금 이상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좀 혹시 괜찮으시다면 와서 봐줄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처음에는 저도 전화로 됐든 그냥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삼촌이 좀 당황을 했대요. 네. 왜냐면 그 당시에 되게 바쁜 시기였대요. 연락을 받았을 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삼촌이 당시에 꽤나 고생했던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우연찮게 만난 인연이기도 하니까 삼촌이 최대한 자기가 미룰 수 있는 만큼 밀어놓고 그 분한테 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분이 있는 곳으로 갔을 때의 상황을 삼촌이 설명해 주실 때에는 뭐가 이렇게 큰일이 많이 일어나진 않은 상태였고 그런 전조 증상이 많이 보였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전조 증상이 많이 보였다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삼촌이 얘기해 주시면서 되게 뜸을 많이 들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들을 때. 근데 제가 네. 삼촌한테 여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뭔가 말을 하면서 막히는 걸 되게 그 당시에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어려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삼촌이 당시 상황을 생각했을 때. 예. 그래서 아무튼 삼촌께서 가시고 나서 그 집을 둘러보시고 뭐 이것저것 보셨는데 뭐 딱히 삼촌이 봤을 때 뭔가 심령 현상이라던가 아니면은 말로 표현하기 표현하기 힘든 초자연적인 현상이 뭐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았대요. 근데 네. 이상한 게 그 집에 계시는 이제 메이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네. 현지인인데 그 분의 딸을 같이 그 집에 머무르고 계셨대요. 그리고 그 남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되게 가족같이 아끼던 분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인도란 땅에 도착을 해서 자기가 여기서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같이 계속 함께했던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말이 그 딸도 어쨌든 현지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삼촌한테 연락을 하기 2주, 한 3주 전부터 밤만 되면 애가 몽유병 걸린 환자처럼
자기 방에 이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침실 안으로. 예. 자기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자고 있으면 이게 뭔가 이렇게 시선이 느껴진대요. 되게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고 소름이 쫙쫙 돋아서 깨면은 그 애가 방문 앞에 서갖고는 자기를 이렇게 보고 있대요. 그래서 놀래갖고는 뭐 하는 거냐 하고 하면은 애가 그냥 잠에서 깬 아이처럼 행동을 하면서는 다시 예. 자기가 있던 그 방으로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애가 몽유병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어떤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처음엔 몽유병인 줄 알고 뭐 이렇게 의학적인 도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이 안 되니까 이제 그때 문득 생각난 게 삼촌 이야기가 생각이 났대요. 네.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해달라. 근데 그 일 하나로 뭔가 이상한 일이라고 자기가 이제 억측하는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이제 연락을 안 했나 봐요. 근데 예. 삼촌한테 연락하기 이틀 전 그 여자아이가 방에 들어와서는 자기를 쳐다보는 것까지는 똑같았대요. 똑같아서 애한테 가서 도대체 왜 그러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애를 데리고 나가는데 애가 한국말을 하더래요. 그 오호? 현지인 아이가 한국어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되게 짧은 단어였대요. 그냥 욕을 내뱉었다고 제가 듣기로는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짧은 단어였던 것 같은데 그걸 한국어로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황을 하신 거죠, 그분이. 근데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내가 저런 말을 혹시라도 했나? 집에서? 내가 만약에 저 아이 앞에서 이런 언어를 많이 사용을 했으면 저 아이가 저 단어를 내뱉는 거를 이해를 하겠다만 자기는 집에서 욕도 안 하고 뭐 저런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저 애가 분명 인도에서 자라고 인도에서만 살던 아이였는데 그런 말을 내뱉었다는 게 이제 거기에서 놀라셨던 거죠. 거기서 놀란 상태에서 애를 데리고 가는데 애를 이렇게 안았대요. 안고 가는데 귀에다가 뭐라고 자꾸 속삭이더래요. 그 아이가 안겨있는 상태에서. 근데 그게 되게 소름 돋았대요. 그러니까 예. 자기는 처음 들어보는 언어로 자기 귀에다가 싸바싸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소름이 돋고 무서워갖고 아 이게 자기가 봤을 때는 그냥 넘겨가야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삼촌이 그 당시 해줬던 말이 너무 찝찝해갖고 이제 삼촌한테 연락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삼촌이 그 얘기를 듣고는 우선 그러면 그 아이를 한번 보자. 내가 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순 없어도 내가 상태를 좀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좀 짬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를 봤는데 얼굴에 수포 같은 게 되게 많이 올라와 있었대요. 삼촌이 그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 무슨 고름 주머니 같은 게 얼굴에 되게 따닥따닥 많이 올라와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 뭐 특별한 증상은 보이지 않았대요. 근데 그 얼굴에 난 그런 고름 주머니들이 삼촌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반인이 봤을 때는 뭔가 질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예. 삼촌은 그 터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있었고 이 터에서 일어난 일도 알고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 고름 주머니 하나도 그냥 넘겨짚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예. 근데 이제 삼촌이 여기서 섣부르게 도움을 주겠다라고 말을 못한 것이 그 당시에 그 지역 전체에서 카톨릭에 대한 되게 반감이 되게 심했대요. 그래갖고 삼촌이 거기서 섣불리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되게 애매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 거죠. 삼촌이 봤을 때. 네네. 내가 여기서 뭔가 도움을 섣불리 줬다가 조금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되게 찝찝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아이를 좀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삼촌이. 그래서 네.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알겠다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집에서 머무르시게 된 거죠. 되는데 이제 삼촌이 그분한테 얘기를 했대요. 혹시 저 아이가 뭔가 이상한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애가 저렇게 된 거면 당신 가족들도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은 저런 힘을 잡아낼 수 있는 분들을 불러갖고 그분들이 이 상황을 바꿔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남을 주선해주는 것 뿐이다. 그러면은 네. 당신이 뭐 원하는 방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이 터에서 뭐 이러한 일들도 있었고를 다 설명해 주셨대요. 그때 네. 설명을 해주시면서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가톨릭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문제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손사래를 치더래요. 네. 아, 나는 가톨릭 교회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미 그 마을에 오시면서 어떤 가톨릭에 대한 이제 반감이 생겼다기보다는 그 마을의 이제 분위기를 그분이 알고 있었고, 그 당시 인도란 나라가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이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잘못했다가는 한국인도 없는 지역이었고, 그리고 현지인만 있는데 뭔 일이 생길지 몰라서 무서웠던 거예요. 그분이 그 당시에는. 예. 그래서 삼촌한테 하시는 말이 제가 뭐 이렇게 도움받는 입장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뢰가 될 수 있지만 현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대요. 그런 상황이 오면 삼촌 같은 경우는 그냥 돕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았다고 얘기는 해주셨거든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자기 딸도 아닌 사람을 되게 걱정해주는 진심이 느껴졌대요. 삼촌이 말씀하시기에는. 그래서 뭔가 자기가 힘을 써서라도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삼촌이 알겠다. 그럼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우선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네.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 집에서 거의 3주 가까이를 머물렀대요. 근데 그 3주 가까이 동안 딱히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마지막 주 때 뭔가 좀 이상한 현상을 잡아낸 거죠. 네.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애가 막 이렇게 공포적인 뭐 되게 제스처를 취한다거나 어떤 공포적인 미스테리한 현상을 보인다거나 하는 건 없었는데, 삼촌이 지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삼촌이 듣기로는 그게 라틴 쪽 언어였다고 말씀을 했어요. 뭐야? 그럼 악마야? 뭐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예. 그 당시에는 삼촌이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그 애가 말하는 것처럼 들렸대요, 삼촌은. 네네. 그래서 뭔가 그 애가 뭘 하고 있어서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귀에 뭐가 들리더래요. 근데 그게 뭔가 라틴 쪽 언어인데 되게 현대에 넘어온 라틴 언어가 아닌 되게 옛날에 존재했던 것 같은 그런 라틴어가 들렸다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라틴어인데 되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언어가 들렸고 뭐라고 하는 뜻도 몰랐대요. 그래갖고 놀래갖고 보면은 애는 되게 천진난만하게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삼촌이 봤을 때는 있다 싶었대요. 그래서 이제 삼촌이 딱 그걸 겪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교회분들을 부르질 못하니까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지 하고는 이제 삼촌이 갖고 다니신 성수를 그 아이가 먹게끔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 자리에서 그 아이 물컵에다가 성수를 조금 타갖고는 얘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봐야지라고 했는데 오, 예. 진짜 거기서 소름 돋았던 게 그 애가 물을 식사 끝날 때까지 한 모금도 안 마시더래요. 그 물을. 와, 꼭 영화 변신 같다, 그거. 예. 네. 어.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보는 듯한 그런 장면이 삼촌이 예. 봤던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삼촌이 설명해 주실 때는 여태까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대요. 뭔가 예. 그 식사 자리에다가 식사를 차려놓고 뭐 음식에 성수를 살짝 묻혀놓는다거나 아니면은 컵 입술 닿는 부분에는 성수를 묻혀놓는다거나 되게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했는데 네. 그럴 때마다 이건 부마자다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마셨대요, 그 성수를. 근데 그 애는 처음 봤대요. 그러니까 계속 그 아이랑 식사를 가졌을 거 아니에요. 아침, 점심, 저녁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물을 잘 마시던 애가 그 날만 그 물을 마시지 않는 걸 보고 이제 삼촌은 속으로 확신을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에게 어떤 치료를 하기 위해서 삼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면 삼촌이 말씀하시기에는 그 당시에 치료하기가 제일 좋았던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 타이밍이. 뭐가 안에 들어가 있건 증상이 많이 나오지 않을 때 초기에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어서 삼촌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인도에서 활동하시는 어떤 무속인 분들, 그러니까 인도에 계시는 무속인 분들이 또 있대요. 오, 신을 샤먼. 이렇게 모시면서, 네, 그런 신을 모시면서 하는 무속인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삼촌도 이제 그런 분들을 접해보지는 못했대요. 그분들이 뭔가 어떤 영적인 치료를 하는 걸 보긴 했어도 직접적으로 자기가 연이 닿았던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막 돈까지 써가면서 막 이렇게 구하셔서 한 3-4분 정도를 알아두고 삼촌이 이제 뒤로는 만약에 일이 틀어져 버리면은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회의 힘이 분명 필요하다라고 삼촌은 생각을 하셔갖고 이제 본인이 알고 계시던 신부님들 몇 분에게 연락을 드렸대요. 근데 그때 삼촌이 놀랬던 게 삼촌이 말씀하시기에는 자기가 여태까지 이 일을 하면서 진짜 내가 모르는 세상이 내가 모르는 일은 없다라는 그런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이 항상 차 있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삼촌이. 네네. 나는 모든 일을 알고 있다는 식으로 항상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때 그 신부님들께서 삼촌한테 나는 그 지역 안 간다. 넌 가기 싫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을 하더래요. 근데 삼촌이 느꼈을 때는 이분들이 이럴 분들이 아닌데 왜 안 온다고 하지? 해서 혹시 위험해서 그런 거냐라고 했더니 그냥 나는 거기 가기 싫다. 안 가겠다. 라고 딱 잘라서 말을 하더래요. 그 연락을 돌렸던 그 모든 분들께서. 네네. 근데 삼촌이 그때 이제 화도 엄청 나시면서 생각한 게 내가 뭔가 모르는 부분들이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분명 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분명 뭔가 있고 그 이유가 뭐건 간에 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지 못할 정도면 되게 뭔가 큰 게 뒤에 숨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때 이제 미국에 계셨던 그 신부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날 도와줬을 텐데 되게 뭔가 생각이 많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몇몇 분들에게 연락을 돌렸는데 그분들마저 안 한다고 하시면은 다른 분들은 뭐 전화 돌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삼촌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제 그래서 그래 그럼 내 식대로 한번 해결을 해보자 라고 해서 그 인도 분들을 모시고 그 집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되게 예. 신기한 게 되게 한국이랑 비슷하대요. 집에 들어오기 전에 그분들께서 제를 지내더래요. 집 앞에서. 근데 진짜 화려한 뭐 복장을 막 주렁주렁 매달고 와서는 뭐 그 사람들 말로는 뭐 신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신이 내려와야 된다 몸에.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진짜 살랑살랑 춤을 추더래요. 그 문 앞에서. 되게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1시간 가까이를 제를 올리고는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처음으로 그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가셨는데 가시자마자 진짜 찰나의 순간, 진짜 1-2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그분이 그냥 아이도 보지 못하고 집도 뭐 둘러보지도 못하고 그냥 뛰쳐나가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삼촌이 이제 통역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던 게 그러면 뭔가를 봤냐? 뭐가 있냐? 뭐 왜 이렇게 도망 나는지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뭘 보지도 않고 뭔가 느끼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가 몸에 싣고 있는 신이 자기를 밖으로 튕겨내더래요. 우와, 예. 건물 밖으로 튕겨내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느끼기에는 자기가 몸에 실었던 신이 진짜 도망가듯 자기한테서 떠나더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는 여기서 자기가 뭔가를 할 수가 없다라고 느낀 거죠. 근데 이게 그 사람은 양반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 외에 뭐 3-4명 자기가 섭외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는데 진짜 심한 사람은 들어가서 소변을 바지에다가 지렸던 사람도 있더래요. 그냥. 진짜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뭐가 도대체 있길래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공포감에 눌려서 그런 건지 뭐 말도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그러고는 다 이제 도망을 나가더라는 거예요. 삼촌이 말씀하시기에. 근데 이제 뭔가가 그 아이 몸에 있었다면은 그때 당시에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을 자꾸 집에 들이니까 그게 자극제가 됐던 거예요. 네. 그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삼촌이 느끼기에는 꿈을 꾸고 있었대요. 어떤 악몽을 꾸고 있었는데 그게 깨면서 가위가 걸린 거예요. 삼촌이. 가위가 걸렸는데
얼굴에서 진짜 고름이 뚝뚝뚝 떨어지는 무슨 그림자가, 그러니까 그게 왜 고름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고름을 뚝뚝뚝 흘리는 그림자가 삼촌 목에 올라타서는 삼촌한테 그러더래요. 여기서 당장 안 나가면 죽일 거라고. 예. 그러면서 그냥 계속 그 말만 반복을 하면서 막 목을 엄청 쪼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삼촌이 느낀 게 흡사 진짜 뭔가 한국에 있는 그런 귀신들 있죠. 되게 뭔가 원한이 많이 있는 악령들, 이런 어떤 느낌이 났었대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삼촌이 이게 뭔가 진짜 악마, 강력한 악마였거나 뭔가 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 나라의 악신이었다면은 이런 형태로 나타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셔갖거든. 삼촌이 이제 그때 생각한 게 한번 그러면은 한국에 계시는 무속인 분을 섭외를 해서 데려와 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삼촌이 섭외했던 분이 처음에는 그 일본에 계셨던 법사님을 부르려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몸이 너무너무 안 좋으셨대요. 되게 큰일을 많이 겪으셨고, 예. 그래갖고 이제 한국에 계시던 무속인 분에게 부탁을 해갖고 그 무속인 분을 그 인도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근데 예. 그 무속인 분이 되게 반신반의했대요. 자기도 이렇게 뭔가 해외에 가서 해외에 있는 어떤 영적인 현상을 이렇게 겪어보는 게 처음이었으니까 본인도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왔던 거예요, 그 인도로. 예. 근데 이제 그 분께서 딱 그 집 앞에 서서 하는 말이, 여기는 그 어떤 사람도 여기에서 살 수가 없고 여기 터는 그냥 비워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 네. 집이 올라가 있는 터가,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해석하면은 신이 버린 땅인 거예요. 거긴 그냥. 그러니까 그냥 비무장지대 이런 느낌. 네네, 그냥 거기는 아예 그냥 그 사람이 살 수가 없. 그러니까 애초부터 거기에 뭔가 일이 있었던, 뭔 일이 있었던, 여기는 그냥 누가 와도, 진짜 누가 와도 여기는 고칠 수가 없을 것 같은 터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예. 왜 그러냐 얘기를 하니까 피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진짜 본인이 겪었던 일 중에서 정말 강한 악신을 상대했던 일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 비슷한 기운이 이렇게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삼촌한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삼촌이 그랬대요. 근데 나는 여기서 이런 일을 겪어서 가위를 눌렸는데 나는 단 한 번도 정말 강한 악마나 악신이 이런 식으로 나를 괴롭혔던 걸 나는 느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나는 뭔가 한국적인 느낌을 많이 받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게 그 자기 모습을 그렇게 뭔가 너가 봐왔던 그런 어떤 그 살아왔던 환경에 맞게끔 바꿨던 것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바꿀 정도면은 뭐 그냥 생각 안 해봐도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모르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예. 삼촌이 잘한 건 미국이지만은 피는 한국인 피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존재가 어떤 한국적인 공포감으로 삼촌한테는 느껴지도록 자기의 어떤 기운을 바꿨다라고 그 무당분이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삼촌한테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기운을 너가 느낄 수 있는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바꾼 거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되게 강한 아이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고는, 그분도 거기서 제를 지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는 제를 계속 올리고 들어갔대요. 그 네. 집에 들어갔는데,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 물론 인도에도 정말 능력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확실히 그 분이 들어가서는 뭔가 되게 그 기에 눌려 있는 듯한 모습은 보였지만은 이렇게 그 전분들처럼 막 도망가거나 막 뭐 진짜 오줌을 지린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진 않았대요. 그래서 역시 한국계 좋은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집안을 둘러보시는 걸 봤대요, 처음으로. 드디어 네네. 이제 영적인 능력자가 집안 곳곳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는데, 그분이 딱 가자마자 짚은 게 그 남편하고 와이프가 주무시던 침실 벽을 막 이렇게 계속 치더래요. 예. 주먹으로 치는데, 그 벽이 이제 시멘트로 돼 있으면 딱딱해서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근데 어느 부분을 치니까 그 텅 빈 소리 있죠. 안에가 텅 빈 소리가 나더래요. 네. 네네. 그 주먹으로 때리면 부셔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났다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는 여기 한번 뜯어보라고. 그래갖고 그
벽을 그 오한마 같은 걸 갖고 와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허물어 버린 거예요. 네. 허물었는데 이제 그 안에 막 폐자재들 있죠. 막 건축물 올릴 때 쓰는 폐자재들이 막 엄청 쌓여 있더래요. 그러더니 거기 파보라고 해서 그 좁은 틈에 넣어갖고는 그 막 폐자재를 파는데 뭔가 아래에서 되게 딱딱하고 뭔가 날카로운 것들이 막 이렇게 손에 집히더래요. 그리고 그거는 한 움큼 이렇게 져갖고 봤는데 그러니까 유리 조각이 이렇게 삼촌이 잡힌 거예요, 손에. 네. 근데 삼촌이 그때 그걸 보고 얼었대요. 피가 손에 나는데도 삼촌이 뭔가 고통도 못 느낄 정도로 얼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피가 이렇게 깨진 유리 조각마다 이렇게 묻어 있더래요. 근데 네. 이게 보니까 삼촌이 봤을 때는 뭔가 거울이나 유리에 뭔가를 그려놓고 그게 깨져갖고는 이렇게 드문드문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삼촌이 봤을 때는.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 뭔가 있구나 싶었던 거죠. 처음에는 삼촌이 뭔가 뭔가 저주를 내렸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옛날부터 여기 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또 그건 아닐 것 같다라고 이렇게 되게 많이 속에서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여기 한번 벽지 한번 다 뜯어봐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대요. 무속인 분이. 예. 그러더니 이제 커터칼 같은 걸 갖고 와서 벽지를 막 다 뜯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벽지를 다 뜯어냈는데 그 벽지를 뜯어보니까 거기에 그 흔히들 알고 계시는 뭔가 악마를 뭐 소환하는 마법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오, 무슨 별. 판타지 막 그랑조별. 네, 그런 옆에 보면 글씨들 있잖아요. 그걸 뭐라 예.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무슨 마법진 막 그릴 때 쓰는 막 그런 글씨들이 막 진짜 크게 그 침대 머리맡에 그게 그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엄마, 예. 그 벽지 다 뜯어내니까. 그러니까 삼촌 보고 그걸 눌러 기겁을 한 거죠. 삼촌은. 자기가 봤을 때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대요. 삼촌이 봤을 때. 예.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여태 봐왔던 그런 어떤 악마를 섬기는 집단에서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처음 보는데 익숙한 듯한 느낌의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그려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 그 집에 돌아다니면서 벽지를 다 뜯어냈대요. 벽지도 뜯고 뭐 벽 이렇게 빈 벽 있으면 다 해서 해보고 근데 거기서 그 나온 문양이 진짜 10몇 개가 넘는데요. 그 벽 안에 그려져 있는 문양들이. 예, 예. 그래갖고 이제 삼촌이 그 분들한테 물어봤던 게 이 건물을 올릴 때 누가 여기 공사했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현지인 분들이 공사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하고 연락할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연락처로 연락을 해보니까 이미 그 번호는 다 바뀌어 있고 그러니까 연락이 아예 안 되는 상태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지.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힌두교에서 쓰는 문양들도 몇 가지가 들어가 있었고 어떤 문양에는 이슬람교에서 믿는 듯한 어떤 그런 형상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 별의별 종교가 다 섞여 있는 그런 게 거기 다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 집 안 곳곳에. 예. 이제 삼촌이 거기서 그걸 보고는 느끼신 거죠. 이거 뭔가 되게 내가 건들지 말아야 되는 거를 뭔가 손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대요, 삼촌이. 네. 그래서 솔직히 무서웠대요. 그러니까 뭔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자기가 진짜 죽을 것 같은 느낌도 없었고 자기가 여기에서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겪은 것도 없었는데 그냥 너무 무서웠대요. 내가 예. 뭔가 여기 파고들면 안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이미 일은 벌어졌고 어쨌든 이분들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시작을 했으니까 뭔가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긴 그래갖고 하죠. 그 날에 이제 그 문양들을 다 확인하고는 그 애를 앉혀놓고 그날부터 이제 어떤 솔루션이라고 하죠. 그런 걸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무당분께서. 거기서 계시면서 솔루션을 하는데 당연히 뭐 법문 외우고 뭐 장구 치고 북 치고 하면서 하셨겠죠. 하셨는데 그 애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그렇게 일주일 가까이를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무속인 분은 다 끝나고 얘기해주겠다. 다 끝나고 얘기해주겠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뭔가 얘기하면 부정 탈 것 같아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뭔가 있긴 있구나라고 느껴서 계속 그 하는 걸 봤대요. 지켜보는데 날이 갈수록 무당분이 하는 그 의식들이 뭔가 강해지래요. 막 덩실덩실 춤도 추시고 하시다가 일주일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한국으로 치면은. 그 날에 이제 구슬하시다가 그분이 갑자기 그 애는 거기 앉아갖고 진짜 덜덜덜 떨면서 그냥 앉아서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네네. 무섭겠죠. 그 외국인이 와갖고 자기 앞에서 되게 요상한 춤을 추면서 되게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근데 그분께서 갑자기 구슬하시다 말고 진짜 각혈을 하시더래요. 그냥 순간적으로 피토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 갑자기 진짜 뭔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피토를 하시면서는 쓰러지시더니 그 애 앞에 진짜 거의 무릎 꿇듯이 쓰러져서는 계속 토를 하더래요. 예. 그렇게 계속 진짜 미친 듯이 토를 하고는 진짜 우리 곡성에서 그 황정민 배우님이 저 천우희 보고 네. 막 진짜 피토하다가 기어서 도망가잖아요. 뒤로. 예, 맞아.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삼촌이 설명해 주셨던 상황이 딱 그 상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무당분이 막 칼도 막 휘두르시면서 구슬하고 계시다가 피를 토하고는 애 앞에서 무릎 꿇고서는 진짜 피를 진짜 쏟아내시더래요. 내시면서는 그 상태로 기어서 뒤로 가더래요. 그냥. 예.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애는 거기서 울고 있고 그런 상황을 보니까 그 현지인 아이는 계속 울고만 있고 그래갖고는 그 애 엄마가 또 놀라서 애 눈 가리고 애를 데리고 구석으로 가고 그 무당분도 반대편 구석으로 가고는 진짜 계속 기침을 하더래요. 진짜 몇십 분을 계속 거기서 기침만 하고 땅만 보고 막 덜덜덜덜 떨고 계시더래요. 그러면서는 삼촌을 좀 진정이 되고 부르셔서 하는 말이 내가 계속 구슬하는데 저 아이에게서 뭔가 보이지가 않는다. 뭐가 보이지가 않는데 나를 따라왔던 신령님들 뭐 그런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본인이 모시고 계신 신들이 하나 둘씩 자기 곁에서 그러니까 되게 희미해지더래요. 그 모습이.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 본인 신은 항상 본인 옆에서 목소리를 들려주시거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거나 했는데 이 집에 들어와서 나서부터 조금씩 뭔가 내가 영환이었다가 영환이 아닌 것처럼 변하는 것처럼 그분들 모습이 점점 연기처럼 뿌얘지더라는 거예요. 와, 얼마나 센 거야, 그러면? 근데 기운은 느껴진대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해주시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분들이 자기한테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모습이 점점 뿌여지더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기에 이게 뭔가 내가 모시는 신을 해하는 것 같진 않았다. 근데 되게 농락하는 것 같았다. 가지고 노는 것 같이 느껴졌대요. 예. 본인이 점점 더 그 의식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뭔가 신의 눈을 가리고 내 눈을 가리는 듯한 느낌이 받아갖고는 본인이 진짜 자극이 돼갖고는 더 그렇게 격렬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순간적으로 본인이 느꼈을 때는 속에서 뱀이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냥 뱀의 기운이 자기 배를 타고 올라오는 느낌이 받아서 그걸 다 토해냈는데 그게 삼촌 눈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땐 그게 피를 토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예. 이거 영화 같다, 진짜. 네, 와. 네, 되게 저도 들으면서 영화 같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막 피를 토하면서 그 애의 모습을 봤는데 자기가 봤을 때 아이 곁에 뭔가 악한 신이나 악한 영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는데 그 아이가 본인을 보는데 그 눈빛이 너무너무 시커맸대요. 예. 그리고 저 아이한테서 멀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자기가 뒤로 갔던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하는 말이 내가 여기서 일주일만 더 있어 보겠다. 근데 나는 자신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만약에 일주일 뒤에도 본인이 이상한 일을 겪으면 본인 바로 가겠다. 난 여기서 죽고 싶지 않고 너도 여기서 죽고 싶지 않으면은 바로 짐 싸서 가라. 이렇게만 말을 해주시고는 일주일을 더 있었는데 근데 그분도 되게 진짜 남분이신 게 거기서 그렇게 그런 일을 겪으시고 안 될 걸 알면서도 계속 그 구슬을 하신 거예요. 야, 대단하다, 또- 그분도. 네, 일주일 가까이를 계속 구슬하시면서 마지막 주에는 진짜 그 집을 돌아다니면서 사방에다 막 진짜 한국에서 귀신이 싫어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뿌리고 부적을 갖다가 막 사방에다 붙여놓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했대요. 그 집에서.
삼촌이 봤을 때는 진짜 한국에 있는 모든 무당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위들은 그날 그 주에 다 했다고 했거든요. 그 집에서. 예. 근데 그날 부적을 붙여놓고 다음날 가면은 부적이 진짜 불에 탄 것처럼 시꺼매져 있거나 아니면 물에 젖은 것처럼 축축해져 있더래요. 그리고 팥을 갖다 놓으면은 팥이 막 진짜 곰팡이가 필 정도로 심하게 부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예. 그러니까 뭔가 어떤 조치를 취해도 그게 다 통하지 않는 것처럼 삼촌이 봤을 때 느껴졌던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던 도중에 이제 마지막 그 주 날이 오기 이틀 전, 3일 전쯤에 삼촌이 밤에 9시 다 끝나고 새벽에 이제 주무시다 일어나셔갖고는 이제 밑에 내려가셔서 물을 마시려고 그 주방 쪽에서 뒤적뒤적 거리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나갖고는 뒤를 봤대요. 네. 근데 그 무당분 있죠. 그 여자 무당분께서 삼촌 뒤에 서 계시더래요. 근데 예. 그 하얀 신복 있죠. 팔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갔고 그 신복을 입고 오셔갖고는 삼촌한테 그러더래요. 내가 말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예. 여기서 가라고 막 하면서 되게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혼자 웃더래요. 그 무당분이 거기서. 삼촌이 거기서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왜 그러세요? 막 그러는데 계속 막 웃더래요. 껄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가라니까 하더니 그 무속인 분이 이제 춤을 막 추더래요. 삼촌 앞에서. 되게 뜬금없는데. 미쳐버렸다. 예. 그러니까 그 춤이 진짜 덩실덩실 추는 거 있죠. 되게 좋다는 듯이. 그 춤을 추면서 삼촌한테 그러더래요. 너네 사람들은 이렇게 놀아줘야지 좋아하나? 하면서 막 춤을 추더래요. 와. 그러니까 그 무당이 뭔가 신을 받들어서 놀아드린다, 놀려준다고 하나요?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놀려준다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촌이 해석하기에는 그런 뜻이었다는 것 같아요. 니네 나라에 있는 신들은 이렇게 놀아줘야지 좋아하나? 하면서 춤을 막 추더래요, 거기서. 예, 예. 그러니까 삼촌이 거기서 딱 느낀 게, 이거는 안 된다. 안 된다 하고는 삼촌이 알았다. 그럼 내가 나가겠다. 내 여기 안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춤을 추다가 딱 멈추더니 삼촌 앞으로 이렇게 걸어오더래요. 걸어와서는 삼촌한테 하는 말이 내가 여기에 얼마나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었는 줄 아냐고.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서 데려간 영혼들만 진짜 수백 수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너네가 넘볼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너네가 와갖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니까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때 삼촌이 느낄 때에는 뭔가 악마 막 이런 존재가 아니라 진짜 신처럼 느껴졌대요. 그냥 삼촌이 느낄 때는 되게 강한 신? 악마를 더 초월한 존재? 그러니까 악마를 초월했다기보다는 뭔가 진짜 그 악마들이 사람들을 괴롭힐 때 뭔가 이걸 괴롭혀야겠다 이런, 그러니까 악마라는 존재들이 흔히 뿜는 그런 기운이 아니라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는데 그 짧은 두세 마디가 그냥 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대요. 그러니까 무당이 흔히들 구판에서 공수 내려준다고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처럼 들렸대요. 신이 말하는 그런 어떤 느낌처럼 들렸대요. 그래서 가라고. 너네가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고는 그 자리에서 그 무당분이 툭 하고 쓰러지더래요. 삼촌한테 뭔가 위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닌데 그 무당분이 거기서 했던 말하고 그 행위들을 보고 나서는 이거는 도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진짜 이거는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느끼셔갖고는 결국에는 그 터에서 그분들 그 집에서 빼갖고 나가신 거예요. 그 가족들. 근데 신기한 게 그 집에서 그분들 데리고 나가니까 애 얼굴에 나 있는 그 고름 주머니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 메이드 분의 따님 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해결 방법이었는데 삼촌은 이제 여기에 뭔가가 분명 인간을 괴롭히고 싶어서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 경험은 그래왔으니까.
예. 근데 진짜 그 존재는 그냥 자기가 있는 터에 누군가가 와갖고 뭔가를 방해하는 그게 싫었던 거라고 같다고 이 삼촌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뒷이야기가 있는데, 예.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얼마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삼촌이 거길 방문을 했었대요. 왜 방문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삼촌이 말씀하시기에는 그 지역에서 되게 많이 진짜 어떤 심령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때도 뭔가 치료를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갔겠죠? 갔는데 거기서 그 집이 있었던 자리가 생각이 나서 그곳을 이제 방문을 했던 거예요. 근데 했는데 건물은 이미 다 내려앉아 있었고, 그러니까 다 네네. 철거가 된 상태였고, 근데 그 오래된 건물이 철거되다 말았는데 거기에 그 상태로 그게 벌어져 있던 거예요. 그 건물이 철거되다가 말한 상태로. 예. 이제 현지인들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게 몇 년 전에 철거를 한참 진행을 하다가 인부들이 진짜 거기서 떼죽음을 당해갖고 철거를 하지도 못하고 버린 거예요. 버렸는데 더 놀라운 거는 이제 그 철거촌 내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시멘트가 드러나고 땅이 파지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땅이 파진 부분에서 뭔가 문양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땅을 더 파본 거예요, 거기를. 예. 파봤는데 그 터 가운데 부분에 진짜 라틴어죠. 라틴어인데 되게 옛날 라틴어로 돼 있는 글이 진짜 몇백 자가 거기에 쫙 써 있었대요. 법문처럼. 예. 그냥 바닥 내 안에 이제 삼촌이 그거를 보고 싶었는데 이미 그걸 다시 다 기분 나쁘다고 덮어버린 상태여갖고 보지는 못했고 직접 두 눈으로. 그러니까 삼촌이 분명 교회 쪽에서는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몇 개월 동안 그 터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했대요. 근데도 하나도 알 수가 없었대요. 자기가 뭐 접근을 할 수 없었던 건지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알 수가 없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 터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데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고, 그리고 예전부터 계셨다가 타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그 지역으로 오셨던 그 종교인분을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났는데 그분이 네. 얘기해 주셨던 이야기 속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힌트를 조금 얻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분이 말씀해 주셨던 게 그 터 내에 그러니까 되게 옛날부터 한국으로 따지면 조선시대쯤 됐겠죠. 인도가 되게 뭐 영국이 침략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 시기에 뭐 거기에 뭔가 그 외국인들이 와갖고는 뭔가를 하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자꾸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터 자체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기네들 인도가 뭐 지금의 인도가 되고 나서 거기에 막 다양한 종교인들이 와갖고 되게 그림을 많이 그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떤 악한 것들을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그림들을 되게 많이 그리고 갔고, 그 집이 올라갔을 때 본인이 봤던 그런 벽지에 있는 그림들도 분명히 그곳에 집을 짓던 건설하는 사람들은 분명 이 일을 알고 있었을 거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었을 거다. 그래갖고 본인들이 공사를 하면서 본인들한테 아무 이상이 없길 바라면서 그 벽에다가 그런 것들을 종교인들을 통해서 그려놨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제 삼촌이 말씀하시기에는 그냥 신들이 묻혀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뭔가 강한 거기에 존재가 예. 들어왔고 거기에 이제 신을 모시는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거를 뭔가 해결을 해보려고 이것저것 하면서 신들이 계속 거기에서 묻혀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러면서 그런 기운을 먹으면서 거기에 있었던 그 존재가 진짜 신이 된 게 아닐까라고 삼촌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악마였을 수도 있겠죠. 뭐 악한 신이었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그런 어떤 신들과 계속 부딪히면서 계속 그것들을 자기 걸로 만들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삼촌이 말할 때는 진짜 많은 신들이 있는 나라기도 하니까 그 신들이 다 어떻게 생겼겠냐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삼촌이. 네네. 그 신들이 뭐 진짜 터무니없는 이유로 만들어진 신들도 분명 있을 거고 뭐 신화 속에 존재하는 신들도 있을 건데
그냥 그 나라의 문화 특성상 보면은 거기도 뭔가 그런 신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삼촌이 하시는 말이 어떤 나라든 이런 심령 현상도 그 나라의 특징을 많이 따라간다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특징을 따라간 어떤 심령 현상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또 미국에 가면은 또 미국에서 문화적인 특징을 살린 심령 현상, 초자연 현상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인도의 특징을 봤을 때는 인도의 그런 다신 문화가 되게 많이 드러났던 일이었다라고 삼촌이 설명해 주셨어요. 되게 어려웠어요, 들으면서도.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는. 알겠습니다. 오늘 호랭이님께서 네. 종교학자 삼촌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되게 오랜만에 예전으로 돌아간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오, 아, 그쵸. 네, 근데 스케일이.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삼촌이 얘기해 줄 때는 되게 밋밋해요. 그러니까 무슨 책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책 보고 되게 내가 이랬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뭐 대화체도 안 써요, 삼촌은. 얘기 좀 되게 재미없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말하면은 아마 듣다 주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막 이렇게 대화체도 써보고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워낙 제가 이제 요즘 많은 일들을 겪어왔고, 얘기를 하면서도 정신이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 보니까 얘기가 막 이렇게 깔끔하게 가지 못했던 점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정말 노력 많이 해주고 계신 거고, 지금 말씀하시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끝까지 다 완료를 해주셨다는 거에 진짜 다시 한번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호랭이님. 네. 와, 근데 악마라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이 인도 이 집, 이 터의 자체에서 진짜로 악신, 그러니까 신이라고 불리는 악한 신의 개념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쉽게 흔히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뭔가 위의 단계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또 소름 돋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 여기가 도대체 어딜까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